안녕하세요. 책이 빛나는 밤의 기현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에릭 와이너 지음, 김승욱 옮김, 어크로스 편집, 행복의 지도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저자 에릭 와이너는 2021년 베스트셀러 소크라테스 익스프레스로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책 행복의 지도는 2008년에 출간된 책을 번역 수정하여 한국어판 저자 서문을 추가해 새롭게 펴낸 책입니다. 2008년 출간 즉시 뉴욕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오르며 20여 개국에서 번역 출판된 책이기도 하죠. 책에는 작가가 네덜란드, 영국, 뉴델리 등 전 세계 30개국을 돌며 그 나라의 행복의 요소를 찾아다니는 이야기가 담겨 있는데요. 작가 특유의 유머가 책의 흐름을 이끌며 다소 많은 분량임에도 전혀 지루함 없이 읽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행복 지도의 첫 번째 도시, 네덜란드로 떠난 행복여행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내 사냥감은 루트 베노벤이라는 네덜란드 교수다. 그는 행복 연구의 대부이기도 하다. 베노벤은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다. 절대 농담이 아니다. 베노벤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에 관해, 그리고 내 특별한 관심사인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에 관해 인류가 아는 모든 지식을 한 곳에 모아두었다. 만약 이 세상 어딘가에 행복의 지도 같은 것이 정말로 존재한다면 루트 베노벤은 그 지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다. 아침에 나는 지하철을 타고 나의 성배를 찾아간다.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 약자로 WDH. 대개 나는 행복이란 말과 데이터베이스란 말을 함께 연상하지 않지만 이번엔 다르다. 세계 행복 데이터베이스는 바티칸, 메카, 예루살렘, 라사를 하나로 합친 세속주의자들의 성지다. 여기서 마우스만 클릭하면 행복의 비결을 찾아볼 수 있다. 고대의 사막에 나타난 덧없는 계시를 바탕으로 한 비결이 아니라 현대과학을 바탕으로 한 비결이다. 양피지에 새겨진 비결이 아니라 하드드라이브에 새겨진 비결이다. 아랍어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언어인 이진법 기호로 기록된 비결이다. 나는 지하철에서 내려 몇 블록을 걷는다. 그런데 건물을 보는 순간 실망이 몰려온다. WDH가 있는 대학 캠퍼스는 행복의 중심지라기보다 행복에 관한 인류의 지식을 모아놓은 저장소라기보다 교회의 복합상업지구처럼 보인다. 나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런 느낌을 떨쳐버리려고 한다. 아니, 도대체 뭘 기대한 거야? 오즈의 마법사라도 나올 줄 알았어? 아니, 그렇진 않겠지. 하지만 이렇게 삭막할 줄은 몰랐다. 행복이 더 넘치고 데이터는 더 적을 줄 알았다. 나는 별다른 특징이 없는 복도를 걸어가 별다른 특징이 없는 사무실 문을 두드린다. 네덜란드 말씨의 남자가 들어오라고 소리를 지른다. 거기 그가 있다. 행복 박사 루트 베노벤은 산뜻한 사람이다. 나이는 60대 초반쯤 된 것 같다. 수염은 희끗희끗하고 눈은 선명하고 밝게 반짝인다. 그의 옷차림은 온통 검은색인데 우울한 검은색이 아니라 세련된 검은색이다. 그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 악수를 청하며 명함을 내민다. 명함에는 루트 베노벤, 행복연구 교수라고 적혀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기자로서 나는 인터뷰를 수백 번이나 해봤다. 왕, 대통령, 총리와도 인터뷰를 해봤다. 헤즈볼라 같은 테러 조직의 수장을 만나본 것도 물론이다. 그런데 로빈 윌리엄스를 닮은 이 친절한 네덜란드인 교수와 마주보고 앉아있자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내 마음 한구석, 그러니까 마음의 평화를 필사적으로 갈망하는 부분은 이렇게 소리치고 싶어한다. 베노벤 박사님, 비밀을 알아내셨죠? 처음 학자가 되었을 때부터
줄곧 행복을 연구하셨잖아요. 제발 그 비밀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 빌어먹을 행복 공식을 알려주세요. 하지만 나는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 오랜 세월에 걸쳐 훈련하고 학습한 것을 떨쳐버릴 수가 없다. 취재원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나 자신에 대해 절대로 너무 많은 것을 드러내지 말라는 가르침. 쉬는 날 가족과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가서도 혹시 범인이 있나 싶어 자기도 모르게 식당 손님들을 훑어보는 경찰관 같은 기분이 든다. 그래서 나는 영혼의 짐을 풀어놓는 대신 데이트 상대를 편안하게 해주고 싶은 여자들과 기자들이 옛날부터 사용하던 방법에 기대기로 한다. 베노벤 박사님 자신에 대해서 좀 말씀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행복이라는 주제에 몸을 던지시게 된 거죠? 베노벤은 캠퍼스 전체의 분위기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특징도 개성도 없는 방으로 나를 데려간다. 방 안에는 6대쯤 되는 컴퓨터가 놓여있다. 대개 자원봉사자인 WDH의 직원 몇이 컴퓨터를 맡고 있는데 특별히 행복해 보이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 나는 이 모순적인 광경을 그냥 흘려보낸다. 비만에 시달리는 의사라도 운동과 다이어트에 관해 좋은 충고를 해줄 수 있는 법이니까. 나는 잠시 가만히 서서 분위기를 파악한다. 내 바로 앞에 있는 이 컴퓨터들에 인류가 지금까지 축적한 행복에 관한 지식이 들어있다. 사회과학자들은 수십 년간 행복이라는 주제를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지만 지금은 그 잃어버린 세월을 만회하려고 엄청난 양의 논문을 쏟아내고 있다. 어쩌면 행복이야말로 새로운 슬픔이라고 할 수 있을지 모른다. 행복에 관한 연구 결과들 중에는 뻔한 것도 있고 뜻밖의 것도 있다. 이미 짐작했던 것도 있고 깜짝 놀랄 만한 것도 있다. 많은 연구 결과가 수백 년 전 위대한 사상가들의 생각이 옳았음을 확인해준다. 고대 그리스인들이 딱히 우리의 확인을 받고 싶어하는 것은 아닐 테지만 지금까지 나온 연구 결과 중 몇 가지를 임의적인 순서로 제시해보겠다. 외향적인 사람이 내향적인 사람보다 행복하다. 낙천적인 사람이 비관적인 사람보다 행복하다. 기혼자가 독신자보다 행복하지만 자녀가 있는 사람이 자녀가 없는 부부보다 더 행복한 것은 아니다. 공화당 지지자가 민주당 지지자보다 행복하다. 종교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대학 학위가 있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지만 석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는 학사 학위만 있는 사람보다 덜 행복하다. 활발한 성생활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 남녀의 행복도는 같지만 여자의 감정폭이 더 넓다. 바람을 피우면 행복해지지만 배우자가 불륜 사실을 알아내고 떠나버렸을 때 발생하는 엄청난 행복감 상실을 보상해주지는 못한다. 사람들은 직장으로 출근할 때 가장 불행하다. 바쁜 사람은 할 일이 너무 없는 사람보다 행복하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 행복하지만 그 차이가 아주 근소하다. 그럼 이 연구 결과들을 우리가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 결혼은 하되 아이를 낳지 않을까? 지금부터 교회 열심히 나갈까? 박사학위 과정을 그만둘까? 아니, 이렇게 섣불리 결정할 일이 아니다. 사회과학자들은 전문 용어로 역인과관계, 평범한 사람들의 표현으로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는 문제를 아직 속 시원히 해결하지 못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사람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보다 행복하다지만 혹시 행복한 사람이 더 건강해지는 것이 아닐까? 결혼한 사람이 행복하다지만 행복한 사람이 결혼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이 아닐까? 어느 쪽이 옳은지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다. 역인과관계는 많은 연구 프로젝트에 회방을 놓는 도깨비 같은 존재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알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가가 아니라 어떤 곳에서 무슨 이유로 행복을 느끼는가다.
베노베는 내가 이 질문을 던지자 한숨을 내쉬며 차를 한 잔 더 따른다. 여기서 계산이 복잡해진다.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 다른 나라나 민족보다 더 행복하다고 단언할 수 있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찾아 나선 내 여행이 시작도 하기 전에 끝나버린 걸까? 나는 내 단골 카페로 가서 맥주를 시킨 뒤 네덜란드의 행복에 대해 생각한다. 따분하고 별다른 특징도 없는 나라인 네덜란드가 왜 이렇게 행복한 걸까? 우선 네덜란드는 유럽에 속한다. 그렇다면 이 나라 국민들은 건강보험 혜택을 잃어버릴까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만 일자리를 잃을 걱정도 없다. 국가가 다 보살펴줄 것이다. 국민들은 매년 아주 긴 휴가를 즐길 수 있고 유럽인이기 때문에 추가 비용을 치르지 않고도 미국인들 앞에서 살짝 우월감을 내보일 수도 있다. 잘난 척하는 태도가 행복으로 이어질까? 나는 트라피스트 맥주를 훌쩍거리며 생각한다. 아니, 틀림없이 뭔가 다른 요소가 있을 것이다. 관용. 이곳이야말로 나를 짓밟지 말라는 태도의 원조격인 나라다. 이 나라의 어른들은 어디 다른 곳에 가 있고 10대들이 모든 일을 책임지고 있는 것 같다. 주말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렇다. 네덜란드인들은 무슨 일에든 관용을 베푼다. 심지어 비관용에도 관용을 베푼다. 지난 수십 년 동안 그들은 전 세계의 이민자들을 두 팔 벌려 환영했다. 그 중에는 종교적 자유, 일하는 여성, 운전하는 여성, 얼굴을 드러내는 여성 등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는 나라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 네덜란드의 관용에는 대가가 따랐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손에 영화감독 테오방 고우가 살해당한 사건이 훌륭한 예다. 하지만 베노벤의 연구는 관용을 베푸는 사람들이 대체로 행복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네덜란드의 관용은 일상 속에서 정확히 어떤 모습일까? 우선 세 가지가 떠오른다. 마약, 성매매, 자전거 타기. 네덜란드에서는 이 세 가지가 모두 합법이다. 그리고 안전을 위해 미리 조치를 취하기만 한다면 이 세 가지 모두 쉽사리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전거를 탈 때 헬멧을 쓰는 것이 그런 조치다. 나는 네덜란드인들이 느끼는 행복의 핵심을 파고들기 위해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 밀착 조사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렇다면 셋 중 무엇을 골라야 할까? 자전거 타기가 좋은 일임은 확실하다. 그리고 네덜란드인들이 자전거를 사랑한다는 사실은 하느님도 알고 계신다. 하지만 바깥 날씨가 너무 춥다. 자전거를 타기에는. 그럼 성매매? 이 활동은 대개 실내에서 이루어지니까 날씨는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활동 덕분에 몇몇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하지만 내 아내가 문제다. 아내는 내 행복 연구를 어느 정도 지지해 주었다. 그런데 네덜란드 매춘부의 서비스를 받는 것은 왠지 아내가 지지해 줄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는 것 같다. 그렇다면 마약이다. 마리화나나 해시시 같은 가벼운 마약이 네덜란드에서는 합법이다. 커피숍에서도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다. 사실 그런 가게들은 커피숍이 아니라 마약굴이지만 커피숍이라는 말이 마약굴이라는 말보다 더 품위 있게 들리기는 한다. 그런데 어떤 가게에 들어가 볼까? 선택의 폭이 너무 넓다. 루테르담에서는 상점들 중 3분의 1 또는 4분의 1이 커피숍이라는 간판을 달고 있는 것 같다. 스카이 하이라는 가게에 마음이 끌리지만 그 이름은 너무 노골적이다. 다른 가게들은 너무 유행을 따르는 것 같다. 나는 대학교 3학년 때 이후로 약에 취해본 적이 없다. 스스로 바보꼴이 되고 싶지는 않다. 그때 어떤 가게가 눈에 들어온다. 알파 블론디 커피숍. 완벽하다. 거부할 수 없는 이름 외에도 알파 블론디는 창문이 열려 있어야 환기가 잘 될 것 같다.
그것도 좋은 점이 분명하다. 나는 입구의 버저를 누르고는 안으로 들어가 좁은 계단을 오른다. 안에는 푸스볼대가 하나 있고 냉장고에는 오렌지 환타와 코카콜라가 가득 들어있다. 질 나쁜 1970년대 음악이 흐른다. 소리가 조금 크다. 한쪽 벽에는 재능 있는 초등학교 6학년생의 그림 같은 것이 걸려있다. 그림 전면에는 방금 나무를 들이박은 자동차가 한 대 있고 스키드 마크가 지평선까지 이어져 있다. 그 밑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적혀 있다. 약에 취한 사람의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도로도 있다. 이것이 그런 길로 가지 말라는 경고인지 아니면 그런 길로 가라고 부추기는 말인지 잘 모르겠다. 가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단골인 것 같다. 물론 나만 빼고. 나는 이곳에 들어오자마자 뉴저지의 대학 시절 기숙사로 돌아온 것 같은 기분이 되었다. 차분하게 행동하면서 주위의 분위기에 자신을 맞추려고 했었지만 비참한 실패만 맛보던 시절. 가무잡잡한 남자가 내게 다가와 엉터리 영어로 메뉴를 설명한다. 오늘은 타이 마리화나가 들어와 있다고 한다. 마치 오늘의 수프를 설명하는 것 같은 말투다. 해시시도 두 종류 있다. 모로코제와 아프가니스탄제. 나는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 그래서 메뉴를 보고 기가 질렸을 때 항상 하던 행동을 한다. 웨이터에게 추천을 부탁하는 것. 강한 게 좋으세요? 부드러운 게 좋으세요? 그가 묻는다. 부드러운 거요. 그럼 모로코제가 좋아요. 이제 내 실험 결과를 이야기하겠다. 먼저 나도 모로코제를 추천한다. 모로코제는 정말 부드러운 맛이다. 둘째, 불법적인 행동을 할 때는 느끼는 즐거움 중 적어도 절반은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것이 불법이라는 사실에서 온다. 다시 말해서 로테르담에서 합법적으로 해시시를 피우며 느끼는 즐거움은 대학 기숙사에서 언제 들킬지 모른다는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러시피 피시카인드와 함께 불법적으로 해시시를 피울 때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래도 기분은 좋다. 괴로움은 전혀 없다. 모로코제 해시시가 내 되뇌 피질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자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내가 항상 이런 상태라면? 그럼 항상 행복하지 않을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을 찾겠다고 나선 이번 여행을 여기 로테르담의 알파 블론디 커피숍에서 그냥 끝내도 될 것 같다. 여기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곳인지도 모른다. 철학자 로버트 노직이 이 주제에 관해서 한 말이 있다. 노직은 쾌락주의와 행복 사이의 관계에 대해 오랫동안 열심히 생각해 보았다. 경험 기계라는 생각 실험을 고안한 적도 있다. 엄청나게 훌륭한 신경심리학자들이 사람의 뇌를 자극해서 기분 좋은 경험을 유도하는 방법을 찾아냈다고 가정해보자. 부작용도 전혀 없고 건강에도 해롭지 않은 안전한 방법이다. 이 기계를 이용하면 평생 동안 끊임없이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여러분이라면 그렇게 하겠는가? 이 경험 기계에 자신을 연결하겠는가? 만약 아니라고 대답한다면 그건 즐거움이 삶의 전부가 아니라는 증거라고 노직은 주장했다. 우리는 행복을 성취하고 싶어 하지 그냥 행복을 경험하기만 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어쩌면 우리는 심지어 불행을 경험하고 싶다는 생각까지도 갖고 있는지 모른다. 아니, 적어도 불행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어 하는 것 같기도 하다. 행복을 진심으로 음미하기 위해서. 유감스럽게도 나 역시 노직과 같은 생각이다. 나라면 경험 기계와 나 자신을 연결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여기 알파 블론디 커피숍을 나의 새로운 집으로 삼지도 않을 것이다. 안타까운 일이다. 모로코제 해시시의 맛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내가 이미 얘기했던가? 베노베는 자신의 데이터베이스가 오랜 의문의 대답을 제공해 줄지도 모른다고 말한다.
즐거움과 행복이 같은 것이냐는 의문. 컴퓨터로 몇 번 엉뚱한 곳을 헤맨 끝에 나는 베노벤 자신이 쓴 논문을 발견한다. 쾌락주의와 행복이라는 논문이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커다란 대가를 치렀는지 궁금하다. 그들의 세계에서 행복은 다른 주제와 똑같은 통계 자료로 조각내고 자르고 해부해서 컴퓨터로 돌려야 할 데이터로 전락해 버렸다. 나는 WDH를 찾아간 것이 훌륭한 출발점이었지만 완벽하지는 않았다는 것을 깨닫는다. 그곳에 소장된 8,000건의 연구 결과와 논문 가운데 어디에서도 나는 어떤 나라가 예술을 통해 행복을 만들어냈다든가 아주 사랑스러운 시를 훌륭하게 낭송하는 소리를 듣고 즐거움을 느꼈다든가 버터를 바르지 않은 팝콘 한 통을 들고 죽여죽여 좋은 영화를 보며 즐거움을 느꼈다는 기록을 보지 못했다. 가족을 묶어주는 눈에 보이지 않는 실에 대해 조금이라도 새로운 사실을 밝혀낸 연구 또한 보이지 않았다. 세상에는 도저히 측정할 수 없는 것들이 있는 법이다. 그래서 나는 루트 베노벤의 데이터베이스와 나의 육감을 바탕으로 내 행복의 지도를 만든다. 부자 나라와 가난한 나라, 열대와 한대, 민주주의와 독재, 이런 것은 중요하지 않다. 나는 행복의 냄새를 따라 어디든 찾아갈 것이다. 이 지도를 손에 들고 나는 로테르담 센트럴역에서 기차에 오른다. 기차가 달리기 시작하면서 네덜란드의 시골 풍경이 차창 밖을 스쳐 지나가자 나는 뜻밖에도 안도감을 느낀다. 심지어 해방감까지도 느껴진다. 무엇에서 해방된 거지? 아무리 생각해도 알 수가 없다. 로테르담 여행은 훌륭했다. 좋은 맥주도 마셨고 훌륭한 해시시도 피웠고 심지어 행복에 대해 한두 가지 배운 것도 있다.